2024년 1월 6일 이정훈입니다. 북한이 또 연평도 북쪽에서 해안포를 60여 발 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쪽으로 쏜 게 아니라 자기 쪽 방향 내지는 동쪽으로 위도와 평행하게 쐈습니다. 계속 도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미사일이 현무죠. 현무2부터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기술을 갖고 와서 우리가 국산화한 겁니다. 이스칸데르 한국형 현무2죠. 이 이스칸데르를 북한도 도입해서 화성 몇 형인가 만들었어요. KN-23인가. 네, 북한판 현무라고 할 수 있죠. 이 북한판 현무가 러시아에 수출돼서 우크라이나를 향해 공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 현무를 우크라이나에 수출하자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국산 현무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수출할 뜻이 없나요?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저렇게 꼬박꼬박 대들고 있고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하니까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대북 심리전을 제기해야 된다. 뭐냐? 북한 인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믿고 김정은을 향해서 돌팔매를 던지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 주사파 그 한팔육들은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 되는 공산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반대로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 흔들고자 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촛불혁명을 일으켜서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북한에서 촛불혁명이 일어나서 김정은 정권을 타도시키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 이름이 너무 기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노사이드, 학살이죠, 학살. 제노사이드의 하나로서 러시아가 북한에서 받은 미사일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이 대통령 고문은 요즘 X가 옛날 트위터죠. 거기에다가 러시아는 나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라디오를 가지고 관광객과 말을 섞고 TV 프로그램을 본다는 이유로 시민을 강제 수용하고 고문하는 국가에서 받은 미사일로 우크라이나인을 공격했다. 북한에서는 TV나 라디오를 함부로 못 갔죠. 그리고 채널도 고정돼 있죠. 외국인하고 말을 섞다 보면은 공안요원한테 걸리죠. 아무 TV나 보면 안 되죠. 우리는 뭐 USB 받아갖고 온갖 다 보지만 북한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강제로 고문하는 건 잘 알려져 있고 그런 나라에서 북한에서부터 맡은 미사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라고 하면서 이 고문은 러시아, 이란, 북한은 전형적인 악의 축이다. 러시아는 푸틴에 반대한다는 야당 지도자의 옷에 독을 바르는 나라. 북한은 달갑지 않은 관료를 고사포로 쏴 죽였죠. 고사포 쏴서 죽여버렸죠.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수형에 처하는 이란이죠. 이 세 나라는 서로 협력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북한판 이스칸데르, 결국 북한판 현무가 떨어진 사실을 밝혔습니다. 같은 사실을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 거론하면서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니까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영국은 과거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군의 일원으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느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영국도 과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여러 차례 위반해왔다. 그리고 영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식민지를 가진 대영 제국이었죠. 그때 수많은 범죄를 해놓고 뭐 우리가 좀 하는 것 같고 떠드느냐. 그 뒷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유고슬라비아 침공작전, 아프가니안, 리비아, 시리아 폭격에 나섰지 않았느냐. 분쟁 지역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 모든 결의를 위반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분쟁 지역인데 무기를 왜 공급하느냐
하고 영국을 공박했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는요, 미국이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이 연합국들이 영어로 미국이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라고 그랬습니다. 줄이면 유엔이죠. 연합국을 중심으로 유엔을 만들었어요. 근데 연합국 중에 5대 연합국 중에 공산국가인 소련하고 중국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승전국 중심으로 탁 나라를 만들어서 세계를 편하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전쟁 끝나고 실패가 되니까 특히 유럽에서 동독이 공산화되면서 또 동유럽 국가들을 소련이 공산화하면서 막 공산주의 바람이 이니까 이 자유진영 국가만 묶어서 나토를 만들었죠. 그 나토 국가들이 딱 결성이 되니까 소련이 더 이상 공산화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1950년 김일성을 움직여서 우리를 때리게 한 성동격소 전략을 한 거죠. 그야말로 동쪽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 나토 국가에다가 위치상으로 유럽과 북미에 있지 않았던 나라들, 주로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영연방 국가들, 그런 나라들, 이 추가로 참전해서 들어온 게 6.25 전쟁에 들어왔던 유엔군입니다. 유엔군 자체가 거의 나토군에서 플러스 영연방 국가 더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나토 회원국이 되지 못하는 영연방 국가.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지금 나토를 중심으로 미국이, 유엔은 지금 공산국가 때문에 잘 안 되니까 나토를 중심으로 계속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번에 합참의장회담, 군사 최고위급 회담하면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여기서 일본을 빼고 나면은 다 이 나라들이 유엔 참전국입니다. 6.25 전쟁 때. 남아공 정도가 영연방으로서 빠져버리고 이디오파 빠지고 대부분 6.25 전쟁에 참전했던 나라들이 지금 나토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영국, 독일, 한국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빠락빠락 외교부 대변인이 대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러시아가 짝짝꿍이 되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나진항에 와서 배로 싣고 그 두나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블라디보스톡 옆에 있는 소련의 비밀 군사 항구가 있죠. 글로 싣고 가서 거기서부터 철도를 이용해서 쭉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운반하죠. 모든 민간 선박들은 사고가 나거나 그럴 가능성 때문에 자기 위치를 알려주는 신호를 발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트랜스폰더라고 하는 건데, 자기 위치 발신 장치. 이 북한 나진항에 들어오는 러시아 선박들은 이걸 끄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위성으로만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싱크탱크가 RUSI, 루시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 자료를, 그리고 또 위성 사진을 분석해 보니까 아까 제가 두나이항이라 그랬죠. 블라디보스톡 옆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은 좀 대도시니까 거기 가게 되면 러시아 극동함대 배 몇 척 구축함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진짜는 두나이항 조금 떨어진 데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두나이항으로 나진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배들을 찍은 위성 사진을 루시가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배들은 자기 위치 발신 장치를 끄고 다니면서 이게 싣고 나오는 거죠. 그거 왜 싣고 나오는가 하면요, 북한의 철도는 우리나라 철도처럼 표준계예요. 우리나라 철도가 북한으로 그대로 기차가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 시스템, 통신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천천히 가야죠. 우리나라 들어오게 되면 KTX 같은 경우는 300km, 뭐 보통 것도 한 100km 달리지만 북한 가면 30km밖에 못 달리지만 같은 철도폭은 같아요. 그런데 딱 두만강 건너가면은, 중국도 사실은 우리랑 철도폭이 똑같아요. 중국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신해주에서 그대로 철길을 이어질 수 있는데, 두만강역에서부터 딱 넘어가면 거기가, 핫산역인가? 러시아인데, 거기서부터 걔네 꽤 약간 더 넓어요. 한 30cm인가 넓어요. 실제로 눈에 보면은, 우리잖아, 철도에 익숙한 사람이 딱 봐도, 넓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뭐, 블라디보스톡 여러 차례 가봤으니까. 그걸 광계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 수원하고 인천 사이에 우리 표준계보다 좁은 협계 열차가 있었죠. 옛날 전차처럼 객석 간에도 좁고 뭐 그런 기차가 지금 없어졌어요. 일본에 가면 좀 남아있죠. 그 러시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 기차가 북한으로 바로 못 들어와요.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바퀴를 줄이는 장치를 달아야지.
그래갖고 바퀴폭을 잡아당겨, 스프링처럼 잡아당겨서 줄인 다음에 북한 철도에 맞췄다가 다시 러시아 가면 늘려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불편합니다. 속도도 더 빨리 못 나오고. 이 두 개 철도를 맞추려면. 그러니까 나진항에서 배로 싣고 두나이항에 가서 러시아 철도로 해서 시베리아 철도로 가는 게 제일 안전하죠. 배로 가면은 계속 배로 가게 되면 북극해 통과하거나 아니면은 남쪽으로 돌아서 수에즈문화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미국 전략 원잠들이 공격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잠수함도 때릴 수 있고 하니까 기차로 가는 거죠. 그래서 광계로 싣기 위해서 두나이항으로 빼내고 두나이항까지는 철도가 들어와 있고 그 철도가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역으로 해서 쭉 해서 시베리아 넘어서 갑니다. 그래서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위성으로 찍어서 이 자식들이 유령선처럼 배를 운영하면서 실어 나르는구나 이렇게 잡는 거죠. 이게 이제 작년 12월 26일 날 미국의 언론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정보원도 작년 8월부터 북한에서 러시아로 10차례 무기 수송이 있었고 여기에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이 러시아로 갔다. 지금 러시아에서 쏴가지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죽이는 거는 북한판 포탄들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작년 말 12월 18일 날 ICBM을 쐈죠. 그때 이제 우리가 뭘 하느냐 다양한 검토를 했습니다. 참수작전을 훈련하는 거를 공개한다. 심리전을 재개한다. 이런 검토를 했는데 아직 실행이 안 들어갔어요. 그때도 한미일이 외교 책임자, 안보 책임자들, 국가안보실장, 그다음에 안보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서로 회담을 했는데 아직 액션이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요,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기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거기도 기름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 신의주 북쪽에서 단동이죠. 중국의 단동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그게 소수력 발전소가 수풍댐 밑에 하나 있습니다. 그 댐 단단하잖아요, 댐은. 그걸로 해서 송유관으로 들어오죠. 그거를 그 이제 철도에 실어갖고 평안북도에서 정유해서 쓰고 또 하나는 저 핫산, 러시아에서 오는 거를 그 이제 나진 쪽에서 정유해서 쓰는데 이게 지금 북한이 핵실험 잡고 하니까 러시아, 중국도 동의해서 제재를 하는데 북한이 2017년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결의안 23975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쏠 경우 북한에 대한 원유나 정유를 공급하는 것을 제한한다라고 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는 북한에서 탄약 가져가고 미사일 가져가니까 기름을 주고 있어요. 제한한다라는 걸 피해가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시비를 걸기를 왜 서방 국가는 우크라이나가 분쟁 지역인데 무기를 제공하느냐. 유엔 안보리 위반.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고 러시아도 지난 역사를 거론하면서 6.25 전쟁이 잊지 말라 하면서 우리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러시아에 무기를 주면서 자기 생명줄을 연장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협박하는 포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제가 문재인은 계속 잡아놔야 될 사람, 반민족주의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른바 누구야? 여정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었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법이라고 약칭하는데 이걸 개정을 해서 대북 확성기 금지, 그 다음에 대북 전광판 금지, 대북 전단 살포 금지가 들어간 법을 만들었죠. 제24조 남북발전에 관한 법률 24조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1. 그래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 매체물 가로 열고 게시물 게시. 3. 전당 등 살포.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아주 친북이죠, 친북. 문재인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저러고도 대한민국에서 돌아다니고 있으니 정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 국가지. 근데 이 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전단 살포는 위헌이라고 딱 찍어 얘기했어요. 지금 김용호 장관이 이끄는 통일부가 북한에 대해 심리전을 하겠다고 하면서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방송 제가 1월 6일 하고 있는데 6일날 김용호 장관이 북한이 대남 심리전을 계속한다면 지금 이제 포 쏘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심리전이죠. 그리고 두국가 체제다 뭐다 하면서 이재명 민주당을 은근히 지원하고 있죠. 심리전을 계속한다면 정부도 단호한 대처를 할 것이다. 그 이후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북한이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북한에 대한 심리전을 해라.
이게 민간이 하게 되면은 자꾸 이제 민간인들은 공개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어디서 띄웠다고 하니까 북한이 그 지역으로 포격을 가겠다고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잖아요. 우리 국군에 심리전단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틈에 좋은 성능으로 장비를 쫙 북한에 전단 뿌리고 군에서 해야죠. 정보부에서 해야죠. 그리고 이거 꼭 군사 분계선이 아닌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북방송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대북 심리전을 해라 해서 북한의 젊은 대학생들이 우리 광주에서 그토록 좋아하는 리물리하는 행진곡 사랑도명에도 이름도 남김없이 산자여 따르라. 이재명 씨도 이번에 피습당 했을 때 산자여 따르라고 죽음을 불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이구 아파 하면서 나 헬기 태워줘 하니까 저게 무슨 혁명가야. 저게 무슨 운동권이야.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북한의 청년들이 스크럼 짜고 사랑도명에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는 뜨거운 맹세 하면서 파쇼 타도 정은 타도 이렇게 나가도록 심리전을 해야 됩니다. 북한판 현무가 러시아에 갔으면 대한민국판 현무도 우크라이나에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십시오. 이제는 북한 인민이 김정은에게 정면으로 맞서도록 우리가 광주가 자랑하는 이번에 뭐 광주 정신을 5.18에 헌법에 넣자 그랬는데 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광주가 민주화 운동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광주 운동가 중심으로 대북 민주화 공작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떳떳하게 광주가 북한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면서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걸 그리고 북한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공을 세우고 헌법에 들어오는 그런 과정을 밟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